안녕하세요. 저는 이유빈 아빠 이태구입니다. 아직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채널 이름을 정하거나 하지는 못했고요. 어차피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BMW F10 528i 모델 6기통 3000cc 모델이고요. 제가 타고 있는 차인데 주행거리가 10만 킬로가 이제 조금 넘어가지고 고칠 부분도 생겼어요. 그래서 정비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라든지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차량을 튜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최대한 순정스럽게 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내부에 특별히 한 건 없고 그립감이 좋지 않아서 핸들에다 가죽 커버만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전 차주께서 해놓으신 것 같고요. 밤에 보면 예뻐서 특별히 제거하거나 하진 않았고요.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원래 이 부분에 그 드라이빙 모드, 주행 모드 설정 스위치가 없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애프터마켓에서 장착을 한 겁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이라고 해서 아예 싸제 부품이 아니고 부품 자체는 순정이에요. BMW 순정 부품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빙 모드로 스포츠 모드를 할 수가 있는데 스포츠 모드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계기판에도 스포츠 표시가 들어오고요. 화면에도 스포츠 모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DSC가 아예 해제가 되죠. 그리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노멀 모드. 계기판에는 에코 프로라는 모드가 있는데 에코 프로 모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했던 작업이 스피커 교체입니다. 예전에 제가 카오디오에 관심이 정말 많아서 학생 때 과외해가지고 번 돈 다 카오디오에 때려박고 그랬던 적도 있고 관심이 많았는데 F10 모델은 오디오가 너무 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었던 트위터를 장착했고요. 스피커는 알가리 작업 정도로만 마무리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편에 한번 영상을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F10 모델의 고질병이 이쪽 스타트 버튼하고 공조기 버튼에 가장 자주 누르는 버튼이 이 풍량 조절 버튼이거든요. 이 버튼으로 바람 세기를 조절하고 끄고 하다 보니 이쪽 버튼들이 잘 까져요. 그래서 나중에 오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는데 이 버튼만 따로 구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도 교체를 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또 쓰다 보면 까질까 싶어서 여성분들 쓰는 그 투명 매니큐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걸로 좀 발라놨어요. 제가 이 차를 사고 가장 먼저 한 작업이 이틀만 했을 거예요. 차 받고 미러 교체했고요. 보조석 쪽은 괜찮은데 제가 보는 쪽에서 차가 너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수입차는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동안 탔던 국산차의 화각과는 너무 달라서 몇 번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바로 가서 교체를 했고요. 요건 거울만 떼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10만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휠은 순정 17인치 사용하고 있고요. 타이어는 225, 55, 17 한국 타이어 끼워져 있습니다. 트레드가 다 돼서 교체할 때 요것도 한번 영상 올리고요. 전 차주가 어떤 작업할 때 휠캡을 뺐었는지 흠집이 굉장히 많아서 3,000원씩 주고 4개를 제가 직접 구입해서 휠캡은 교체를 했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장점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너무너무 부드럽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 렌카 사이트 접속하면서 차를 구경할 때가 있었는데 워낙 실키식스 연관 검색어를 보니 자꾸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터보 장착된 2000cc 후기형 모델을 타보지는 못해서 두 차의 차이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도 자연흡기 3000cc 주행 질감하고는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제 아무리 독일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저는 심지어 엔진오일도 비싼 걸 넣지 않는데도 쇠로 만든 기계가 이렇게 부드러워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드럽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연비가 꽤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520D를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제 차 표시된 공인연비 10.9km도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10.9면 거의 국산 2000cc 연비랑 비슷한 수준이라서 이거 좀 사기가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나옵니다. 제가 평소에 연비 초기화를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차를 사자마자 딱 한 번 리셋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계기판에 찍힌 평균 연비는 11.5km 정도 됩니다. 제 하루 출퇴근 거리가 왕복 7, 80km 정도 되고 고속화 도로 구간이 짧진 않지만 출퇴근 시간 밀리는 구간을 감안하면 11km대 나오는 거는 배기량 대비해서 매우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점을 얘기하자면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실내 뒷좌석이 좁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자리에는 후륜구동차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턱이 있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혹시 이 자리에 여성분이라도 태울 경우가 있으면 조금 민망할 정도로 턱이 높습니다. 4명만 타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트렁크가 좁습니다. 국산차는 중형차 이상만 돼도 골프백 4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차는 제가 실제로 골프백 4개를 넣어보려고 시도한 적도 없지만 3개까지도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제 차 같은 경우는 서행하다가 브레이킹 밟으면 멈추기 바로 직전하고 그리고 재출발하기 위해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뗄 때 극극하는 소음이 발생했었어요. 이게 은근히 제 성격상 신경이 쓰여서 저도 꽤 나름 알아보다가 브레이크 디스크하고 패드를 통째로 같이 바꿨더니 70% 이상은 소리가 잡혔지만 그래도 독일차 브레이크 패드 자체의 재질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요거는 조금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제 차에 한정된 예액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차를 보셨을 때는 소리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중고차로 만들어진 차는 한 대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공도에서 볼 수 있는 차 중에 제 아무리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슈퍼카라고 해도 중고차가 현재 아닌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돈이 정말 많으면 G30 신차, 벤츠 200, 300 신차 사겠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차를 선택했고 나름대로 소소한 애정을 쏟아가면서 지금은 후회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다음엔 F10 다른 영상 올려보겠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